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12월 13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에 녹화를 시작했으니까 이게 올리면 한 10시 가까이 되겠네요. 좀 늦게 올려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또 시장 종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종합을 보시면요. 코스피 종합은 마이너스 0.97% 하락 마감,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1.2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나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자금이 그렇게 많이 돌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거래소 개인 순매수 적죠. 외인들 자금 안 들어오고 나가고 있죠. 기관 금투 자금이 없죠. 코스닥도 거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다시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오늘 FOMC 파월 아저씨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마녀의 날이 또 있죠. 그것 때문에 좀 눈치 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뭐 일단 48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용잔고도 17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오른다고 해가지고 절대 신용 땡겨서 미수몰빵 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해서 68달러입니다. 금 같은 경우도 1993달러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0달러가 깨지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안전자산 쪽으로 눈이 갈 건지 아니면은 투기성 자산으로 눈이 갈 건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다 가봐야 알죠. FOMC 회의 같은 것도 일단 뭐 말이 나와봐야 하는 거죠. 뭐 단지 예측 같은 걸로는 그냥 기다 아니다 뭐 OX 관점이기 때문에 모든 건 FOMC 발언, 파월 아저씨의 발언이 나온 다음에 방향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때 맞춰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하려는 모습입니다. 일단 고점을 했지만 위에 상단 박스권을 유지해 주느냐가 관점입니다. 일단 어제였죠. 높은 자리, 높은 상자리라고 해야 하나요? 좀 위에 자리에서 도지형이 뜨면 거의 하락을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표시인데 내려왔습니다. 결론은 내려왔네요. 내려오면서 반도체가 요새 좀 말이 많죠. 일단 들썩이고 있습니다. 들썩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세 저항이라는 게 이런 상황이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추세, 하방 추세를 뚫어주는 상방 추세가 나온다면 올라갈 확률이 많지만 이런 상방형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게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유, 발음이 점점 꼬이네요. 일단은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이 박스권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혀 짧은 소리가 계속 나네요.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 재진입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관망하는 자세,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슈가 오늘 같은 경우도 CXL 관련 삼성 특허 내권 출연해서 거기에 뭐 오키스전자와 네오셈, 코리아서키트가 움직였습니다. 일단 그게 PCB 관련주하고 SSD 관련주더라고요. 일단 그 처리 속도가 뭐 빨라진다 하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AML이죠. 그 미국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인가요? 거기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쪽으로 주목하셔야 할 것 같고요. 새로운 테마는 일단은 뭐 CXL 이런 반도체와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 일단 뭐 인쇄 회로 기판이 일단은 뭐 반도체 꽂는 기판이니까 일단은 뭐 차량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자주 쓰는 컴퓨터에도 들어가니까요. 일단 이 테마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테마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동향 및 특징주입니다. 일단 새로운 테마가 형성됐죠. 옛날에도 한번 야놀자 테마가 있었는데 다시 야놀자, 내년 미 증시 IPO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아주 아이비 투자, 하나투자, SBI 인베스트. 일단은 이거를 또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어느 점 저점이나 눌림목 아니면 돌파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온디바이스 AI와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CXL 삼성전자 특허 4건 관련인데요. 뭐 4건을 동시에 한 번에 올렸다고 하네요. 여기에 관련해서 뉴스가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일단 관련 뉴스는 출처는 서울경제 정다은 기자님 뉴스 중 일부입니다. CXL은 두뇌의 격인 중앙처리 장치와 메모리 반도체를 잇는 최첨단 인터페이스다. 특히 고용량 CXL D램을 적용하면 메인 D램과 더불어 서버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8에서 10배 이상 늘릴 수 있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소화할 수 있다. 잠재적으로 보면 이게 뭐 SSD 같은 거 같기도 하고요. 뭐 제가 컴퓨터 반도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대기 시간이 적어지고 빨라진다는 얘기 같은데요. 일단 성장 잠재력도 크다. 시장 조사업체 요일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CXL 시장은 2028년 150억 달러, 약 20조 원이라고 하네요. 2028년입니다. 앞으로 5년이 더 있어야겠네요. 그때까지니까 뭐 이게 선반영된다면은 이게 어느 순간 대략 한 2026년에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원래 좀 이게 안 나오고 고점이었죠. 삼성전자도 역대 최대 매출일 때가 9만 전자였죠. 그리고 떨어졌죠.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있네요. 삼성 이거 4개 특허를 한 번에 출원했다. 이 밖에도 뭐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죠. 그 다음에 화이 서키트, 태성, 테크윙,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CXL 관련해서 일단 알아봤으니까요. 뭐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죠. 핸드폰 자체에서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다 처리하겠다 이런 거니까요. 일단은 뭐 이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태성 같은 경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규 공장 투자설이 있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알아주는 그 PCB, FPCB 관련 그런 인쇄회로 기판 관련 업체죠. 꽤나 좀 많이 1차 밴드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차 밴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ASML이네요. AML이 아니고 ASML과 반도체 협력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일단 뭐 투자 소식은 11월에 이미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ASML이 11월에 이미 투자가 하겠다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총선 다가오니까 저는 이런 거 가짜 뉴스는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그렇죠.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은 매출 역대다 10만 전자 가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건 가짜뉴스가 된 거죠. 이것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투자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미 11월에 투자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AES, ML 간에 서로 협력이 있었지 윤 대통령이 해온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차트 매매를 볼 때도 뭐 뉴스에 속지 않은 그런 모습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그것도 가짜뉴스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기대감에 상승한다. 거기에 다 올랐다라. 그 올라탈 때 기관 외인들은 다 털고 나갔습니다. 그런 거를 골라내실 줄 알으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골라낼 줄 아는 게 차트에서 눈을 계속 쳐다봐야 하는 겁니다. 너무 올라간 거는 사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주죠. 오르스트 테크놀로지, 테크윙, 파커 시스템즈는 이게 뭐 테이프 관련주인데 이거 너무 많이 올랐죠. 제가 알기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IMT, SK하이닉스입니다. 정치 인맥, 한동훈이라고 하네요. 한동훈 법무장관 총선 출마 기대감 지속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 사람 안 좋아합니다. 예, 일단 저는 공평성, 형평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지만 주식 올라가는 건 좋아합니다. 참 일단 테마는 한동훈 테마니까요. 먹을 자리가 있으면은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는 정치고 일단 우리 주식은 주식입니다. 먹을 자리가 있으면 들어가야 합니다. 정유 LPG입니다. 국제유가 급락 영향 등의 하락. 이 같은 소식에 뭐 SK 뭐 하락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SK나 이런 S-오일, 뭐 GS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수입하다 정제해서 다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원유가 하락할수록
비용이 절감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비용이 절감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입선출법 아니고요, 후입선출법 아닙니다. 여기 애들은 평균법을 씁니다. 그러면 단가, 원재료 단가가 싸지겠죠. 나중에 어느 순간 유가가 다시 상승한다면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옵니다. 그런 걸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한국초전도저온학회 검증위원회 상온초전도체 LK99 관련 근거 전혀 없음.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게 뭐 먹을 자리를 주지만서도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죠. 뭐 이렇게 갈 것 같이 얘기하다가 고점에서 던지고 나가죠. 그걸 받는 건 우리 같은 개미입니다. 조선 기자재입니다. 45주 만에 하락이라고 하는데요. 뭐 피크아웃이라고 하는데 배는 언젠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얼마 전에 제가 영상 대형 채비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뭐 제가 해인사 한번 친구와 바람 쐬러 갔다 왔다가 휴게소에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전기 관련 업무를 보는 제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있어야 할 자리는 별로 없고 휴게소에서도 양이 좀 부족하다. 맞습니다. 대형 채비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인데요. 전기차 충전 시장 전망 및 정부의 전기차 충전 사업 육성 기대감에 일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YM텍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 다음에 모트렉스는 좋게 본다. 휴맥스, 그 다음에 솔로엠이 빠졌네요. 솔로엠도 강자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강자니까요. 솔로엠, 휴맥스, 모트렉스 기준으로 보시고 YM텍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뭐 테마 동향은 보셨네요. 테마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테마에 관련해서 올라간 주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및 급등주를 보시면 와이더 플래닛 이정재죠. 예, 이게 있죠. 총알이 세 개 있지요. 그 이정재 씨, 정우성 씨 잘생겼습니다. 연기 잘하고 내가 왕이 될 장인가. 참 왕이 될 만큼 잘생겼죠. 부럽습니다. LS 머터리얼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디언트는 야놀자 관련주로 분류됐고요. 오키스전자 CXL 관련주입니다. 큐리언트 일단은 구주주 시력청이라고 하는데 그닥 재무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오셈입니다. CXL 관련주 블루엠텍 신규 상장 첫날 급등이라고 합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CXL, 온디바이스 두 개가 겹치네요. 일단 차트도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를 찍었던가요? 신고가를 찍은 거는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잡으실 거면 음봉에 잡으시고 손절 라인은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코리아 서킷입니다. CXL 및 PCB, FPCB 테마 상승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니까요. 일단 19% 정도 올라간 종목이면은 일단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코리아 서킷의 자회사가 인터플렉스일 겁니다, 아마. 일단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매출이나 근거에 없어도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역량? 이게 저도 한때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할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매출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올라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제 이 바닥에 한 4년 있다 보니까요. 전업으로 4년 정도 공부하면서 계속 차트 공부하다 보고 경제 공부, 세계 경제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적응이 됐습니다. 이런 테마가 살아있어서 가는구나. 매출 따윈 상관없구나. 그런 위주로 갑니다. 다만 매출이 훌륭히 나오는데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그 업황이죠. 미래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미리미리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점이면은 제가 예수금이 모자라서 그렇지 만약에 정말로 돈이 많다면은 그런 거를 서서히 계속 매수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많고 싶습니다. 부럽네요. 돈 많은 사람들.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국내 유일 오버레이 계측 기술 보유
적용적 확대 뭐 일단 뭐 그러네요. 아주아이비, 야놀자, 오하이엠 컴퍼니 폐기물 처리 사업 진출 소식 부각의 급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KT알파, 삼성, TV플러스 내 영화관 콘텐츠 소식 등의 급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 했는데 이거네요. 삼성 TV플러스. 삼성에서도 만약에 방송 같은 거를 운영한다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니텍스입니다. 원래 지니텍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웨어러블 반도체 그 만들어주는 회사였죠. 일단 그 옛날 그 햅틱이었나요? 햅틱이 맞나? 그 뭐죠? 손목시계? 그 손목시계에서 전화 같이 되는 거 그게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핸드폰이랑 연결돼서 거기에 진동 주었던 거 웨어러블 기계 지니틱스였습니다. 처음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웨어러블 관련주는 좀 몇 개가 더 많습니다. 다만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별로 안 나왔고요. 원래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서울 전자통신인가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윙입니다. ASML, 지니틱스도 ASML, 화인서키트는 갤럭시와 GPT 및 제미나이. 태성, 제미나이, 갤럭시 일단 핸드폰 관련주로 바뀌겠죠. PCB, FPCB 일단 PCB나 FPCB 중에 일단 매출이 어느 정도 적정 나온다면 더 두고 볼 관점은 가지셔야 합니다. 엑시콘, ASML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대상, 한동훈, 위지웍, 이정재, 베셀, 베셀이고요. YBM 이준석. 일단 이 테마는 좀 살아 있습니다. 파도 CXL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관심 종목보다요, LG 생활건강이라는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9만원에 물렸다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LG 생활건강 한번 봐볼까요? 최고가가 178만 4천원입니다. 178만 4천원. 현재가가 최저가로 볼까요? 현재가로 보시죠. 그냥 33만 6천원입니다. 33만 6천원입니다. 과연 몇 프로가 빠졌을까요? 쭉 해보면은 대략 81.21%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거의 이 정도면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2만원에서 15만원까지도 잘하면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 있습니다. 하반각이 너무 세요. 이거 일단 상승각이 이거였는데 하반각이 너무 셉니다. 여기서 지금 지지가 무너졌기 때문에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거 보시면은 마이너스 81%고 삼성전자를 보실까요? 96,800원짜리죠? 96,800원 96,800원에서 그냥 이 저가를 보겠습니다. 52,000원 대략 여기를 보시면은 52,000원으로 대략 잡겠습니다. 52,000원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략 46%입니다. 아까 LG 생활건강은 81.26% 정도였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치주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치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영풍재지2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보시면은 가치주 LG라고 해가지고 절대 좋다. 삼성은 좋긴 하죠. 우리나라 대표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래 방향성이 없고 가치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 사용하는 이런 주식들은
한번 빠지면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이런 거를 가치주로는 절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미래에 가치가 반영돼 있는 주를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배당을 꽤 주었습니다. 11,000원, 11,000원, 12,000원, 4,000원, 4,900원, 4,911원, 5,481원. 갈수록 좀 적어지는 거죠. 일단은 뭐 매출이 준다는 얘기인데 다시 매출이 돌아오려면 24년에서 25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18년 12월을 볼까요? 2018년 12월을 보겠습니다. 일단 단위가 억 원이니까요. 2018년 12월 정도면 어딜까요? 2018년 12월 이 정도겠네요. 대략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2018년 12월 자리죠. 이 자리입니다. 2018년 12월 이 자리고요. 다시 기업 분석을 보겠습니다. 그때 매출이 67,475억 원입니다. 단위가 억 원이기 때문에 67,475억 원. 그러고 그렇게 확인하셨죠. 그러면 2023년입니다. 예상치 2023년이 69,754억 원입니다. 2023년 12월, 지금이 12월이죠. 그런데 이때 주가가 100만 원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주가가 여기 선이 안 오실까요? 100만 원 위에 있었습니다. 뭐 여기 저가라고 해도 100만 원 위에죠. 같은 매출, 지금이 매출이 더 좋죠. 2018년 때보다. 근데 왜 주가는 여기 빠져 있을까요? 매출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데 주가는 바닥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게. 이런 게 현실입니다. 제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같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자리면은 같은 주가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매출과 이때의 매출이 거의 동등한데 왜 주가는 떨어지느냐, 이런 점을 한번은 고민해 보시고 가치주를 고르실 때 그다음에 배당주를 고르실 때 한번은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뭐 관심 종목을 보는 것보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미래 가치주가 어떤 것이 있는가, 무조건 뭐 LG 좋은 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무조건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종목 그래도 하나는 보고 가야겠죠. 일단 하나는 보고 가겠습니다. 네오셈입니다. 오늘 좀 핫한 CXL 관련주였죠. 일단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거 저도 놓쳤는데요. 이게 원래 어제 들어갔어야 합니다. 어제 들어갔어야 하는데 어제 또 산책하고 몸 건강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해서 뭐 일단 종가 베팅도 안 했고요. KC에게 복수하겠다 그 다짐으로 KC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항상 상한가로 지금 말았습니다. 상한가로 말았는데요. 일단 위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앞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지지를 받는 자리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건 한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물린 개미분들 본전을 다 주고 있습니다. 여기죠. 지금 상한가면은 여기까지는 다 물린 분들 다 본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계산해 본다면은 여기죠. 9%권, 10%권입니다. 이 정도면 손절 하실 분들 충분히 손절합니다.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손절하고 나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내일이면 익절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뭐 대장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이게 음봉으로 충분히 내려오는 각도를 보시고 내려온다면은 그때 정도는 뭐 일단 손절 라인 잡으시고 다시 보는 그런 관점 가지시길 바랍니다. 크게 보면 쌍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파동이 이렇게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일단은 테마가 생겨났고 이런 큰 길이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간다는 거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니까요. 꼭 한번 더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9시 16분이네요.
12월 14일 테마동영 및 특징주 마감 시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